어느 날, 어? 저녁 식사 마치자마자 어디 가세요, 형님? 어, 시장에 일하러 가는 길이야. 이 저녁에 시장에 일을요? 보통 시장은 이 시간이면 다들 문 닫지 않나요? 일반 시장은 보통 그런데 내가 일하러 가는 곳은 도매시장이거든. 도매시장이요? 어, 도매시장은 오히려 밤부터 새벽까지가 제일 바빠.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랑 수산물들이 저녁 나절부터 도매시장으로 배송되어 도착하고 소매상들도 새벽에 경매를 해서 물건을 떼가니까. 그렇구나. 암튼 형님은 가만 보면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럼요.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낮에는 공사장에 일 다니신다면서요. 또 주말에는 주말대로 장사를 다니시고요. 그렇게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 난 그냥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저야 공부만 하면서 귀하게 자랐고 명문대까지 졸업한 덕분에 양복 쫙 빼입고 회사 다니지만 형님은 고졸이니까 고졸답게 열심히 사셔야 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래? 내가 고졸이라고? 대학 못 다니셨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고졸인 거 아닌가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내가 고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대학 못 다녔다는 이유로 사람 무시하는 거야, 지금? 에이, 왜 말을 그렇게 비꼬아서 받아들이세요? 전 단지 형님을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뿐인데요. 말에 대놓고 뼈가 있는데 존경은 무슨? 나도 머리가 나빠서 대학 못 간 거 아니야. 어릴 때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전 재산이 싹 다 불타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학교 중퇴하고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을 뿐이지. 그래봤자 결국엔 고졸이란 얘기잖아요. 결국엔 고졸이라서 몸 쓰는 일 하면서 어떻게든 돈 벌어보자고 힘들게 아등바등 사시는 거고요. 허! 이봐 동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니야.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집안에 언제 어떤 우환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잖아. 난 그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라고. 그니까 다시는 사람 은근히 무시하지 마.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굴었다가는 나도 곱게는 못 넘어가 주니까. 몇 달 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가 어머님한테 김장을 해서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고요? 아, 아까 낮에 전화해서 그러더구나. 와, 동서 진짜 사람 철없네요. 어떻게 편찮으신 어머님한테 김장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참. 아, 글쎄, 자기는 공부만 해봐서 집안 살림살이는 전혀 할 줄 모른다잖니. 손에 고춧가루 같은 거 묻는 느낌도 싫어한다고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직접 와서 같이 김장을 담그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 띡 해서 배달로 보내달라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아휴, 그러게나 말이다. 아무래도 내가 공주병을 둘째 며느리로 잘못 들인 것 같아.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동수한테 얼른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여기 와서 같이 김장 담그자고 말씀하세요. 그런다고 한들 걔가 순순히 듣겠어? 안 그래도 입만 열었다면 자기 명문대 나왔네, 귀하게 자랐네 해대는데. 싫다고 하면 김장 없다고 하시면 되죠 뭐. 그리고 솔직히 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요. 잘 됐다고 생각한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니? 동서가 갈수록 아나무인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 버르장머리 얼른 안 고쳐놓으면 어머님이랑 저랑 둘만 앞으로 더 힘들어져요. 아, 그건 그렇겠구나. 네, 어머님.
이참에 제가 손윗사람으로서 잘 가르쳐 놓을게요. 손 아랫사람이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면 그걸 바로잡아주는 것도 손윗사람의 역할이니까요. 그래, 그러자꾸나. 내 당장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와서 김장 담그자고 얘기하마. 김장 당일. 동서, 설마 지금 오는 거야? 김장 벌써 다 끝나서 통에 담기만 하면 되는데? 죄송해요, 형님. 제가 워낙에 능력 있는 여자잖아요. 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늦었네요. 아, 그러셔? 그럼 늦는다고 문자라도 한 통 보내든가. 김장 다 끝난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어머님이랑 나랑 뼈 빠지게 담근 김치를 홀라당 가져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에이, 형님이 또 뭘 모르는 소리를 하신다. 뭐라고? 저처럼 사무직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도 형님처럼 몸쓰는 일하는 사람들만큼 바빠요. 바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연락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식이네. 내가 저번에 경고했지? 자꾸 그런 식으로 은근히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제가 언제 형님을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단지 저는 엄연히 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하긴 양복 쫙 빼입고 사무실에서 일해봤어야 알지. 이봐, 동서! 아, 저도 빈손으로 온 건 아니니까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자, 이거 받으시라고요. 이게 뭐야? 보면 모르세요? 돈봉투잖아요. 그니까 왜 이걸 내 앞에 들이미느냐고. 형님 용돈 드리는 거잖아요. 뭐라고? 용돈? 왜요? 손 아랫사람한테 용돈 받으니까 기분 나쁘세요? 전 그러면 저한테 김장 팔았다고 생각하시던가요. 그리고 이 돈으로는 얼른 정육점 좀 다녀오시고요. 정육점은 또 왜? 제가 하루 종일 사무 업무 보느라 밥을 제때 못 먹어서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정육점에서 고기 사다가 수육까지 해다 바치라는 소리야, 지금? 원래 김장 담그는 날에는 수육 삶아서 김장김치에 싸먹어야 제맛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돈을 드리는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그렇게 화를 내세요? 사람이 예의가 좀 없어야 화를 안 내지! 그러니까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용돈도 드렸겠다, 고깃값도 드렸겠다. 대체 뭐가 문제죠? 설마 아니 대학까지 나온 저한테 시집살이라도 시키시려는 건 아니죠? 시집살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달라는 소리야.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정 불쾌하시면 용돈 2배로 더 드릴게요. 이제 됐죠?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동서 명문대 나왔다고 했지? 네. 고졸인 형님이랑은 다르게 명문대 졸업했고요. 고등학교도 명문사립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 좋아. 그럼 그 명문사립고등학교랑 명문대에서는 예절이랑 예의랑 도덕 같은 건 안 가르쳤나 봐? 그건 아니지만... 가르쳐주기는 했다는 거네? 네, 배우긴 배웠죠. 명문사립고등학교 다닐 때. 그럼 동서는 머리가 나쁜 사람인 건가? 뭐라고요? 전혀 아니거든요. 저 공부 엄청 잘해서 명문대까지 간 거라고요. 아, 그래? 그럼 멀쩡히 잘 배운 예절을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야?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사람이 어떤 행동거지를 보이느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잘 배웠고 또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 그건 맞죠? 그치? 그런데 지금 동생동은 어때? 멀쩡히 잘 배운 예의범죄를 실천하고 있는 걸까?
내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동서가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동서를 어떻게 보겠어? 동서가 머리가 나빠서 멀쩡히 잘 배운 예의범절을 기억도 못하고 실천도 못한다고 생각할 거 뻔하지 않나? 에이, 제가 머리가 나쁘다뇨, 형님. 저 IQ 120도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스스로의 행동으로 증명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릴 때 잘 배운 예의범죄를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면 그때 배운 예절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 동서는 똑똑한 여자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형님. 제가 얼른 정육점 가서 고기 사올게요. 대신 고기는 같이 삶아주세요. 제가 요리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알았으니까 얼른 정육점 뛰어갔다 와. 잠시 후. 그렇게 말하니까 듣디? 당연하죠. 아주 발바닥에 땀나도록 정육점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거참 신기한 일이구나. 아무래도 제가 전국을 제대로 찌른 모양이에요. 하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동서 입장에선 머리 나빠서 예의를 모른다는 소리 듣게 되는 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 아주 잘했어. 우리 맏며느리가 역시 현명하구나. 암튼 당분간은 잠잠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동서가 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몇 년 뒤. 저 왔어요, 어머님. 큰엄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사랑스러운 조카 경수 아니니? 근데 우리 집에는 어쩐 일이야? 엄마는 어디 가셨고? 유치원 방학 숙제 때문에 왔다는구나. 네, 큰엄마. 유치원 방학 숙제가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할머니 댁에서 지내보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엄마가 데려다 주고 가셨구나? 네. 근데 있잖아요, 큰엄마.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니? 저 수학 문제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수학 문제? 요즘엔 유치원 때부터 수학을 배우니? 그건 아니고요. 유치원 말고 수학학원을 따로 다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문제 정도는 유치원생 때 다 배우고 학교 들어가야 전교 1등을 할 수 있다면서. 그게 정말이니? 네, 할머니. 저 그래서 영어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저 어린 것한테 억지로 공부를 시키고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인지 원. 일단 참으세요, 어머님. 경수가 다 듣고 있잖아요. 아, 그래.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꾸나. 암튼 경수야, 큰엄마가 어떤 문제를 풀어주면 될까?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큰엄마도 초등학교 수학 문제 정도는 풀 줄 알아. 감사합니다. 여기 이 문제인데요. 나눗셈을 해서 풀어야 하는데. 아니다. 저 그냥 큰엄마한테 수학 안 배울래요. 그게 무슨 소리니? 좀 전엔 문제 풀어달라고 했잖아. 엄마가 보냈던 문자가 갑자기 떠올라서요. 너희 엄마가 무슨 문자를 보냈길래. 어디 큰엄마한테 한번 보여줄래? 네. 여기 이 문자예요. 어디 보자. 저기 경수야,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 휴대폰 잠깐 큰엄마한테 맡겨놓고 경수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을래? 네, 큰엄마. 왜 그러니? 대체 무슨 문자길래 표정이 그렇게 사색이 됐어? 어머님 눈 침침하시니까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그래, 그러려무나. 경수야, 너 큰엄마랑 말도 섞지 마. 알고 보니까 큰엄마가 중졸이더라고. 배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보냈네요. 뭐라고? 어째 한 몇 년 잠잠하다 싶더니만 기어이 또 말썽이구나. 제 말이요. 전 저더러 고졸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동서 혼자서 저를 고졸이라고 생각하더니 어떻게 중졸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 이 말썽을 부리는 모양이네요. 일단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동서 따끔하게 혼을 내놓을게요. 아니다. 굳이 너까지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이번엔 어머님께서 직접 나서시려고요?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큰며느리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나대는데 전둥 벌거숭이한테 내가 시애미로서 아주 단단히 혼을 내주마. 어떻게 하시려고요? 동서라는 사람은 만만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 잠깐 기다리려무나. 내가 얼른 가서 전화 한 통만 걸면 인연이 제 발로 찾아와서 싹싹 빌게 되어 있어. 잠시 후. 여보세요? 나다, 시애미. 네, 어머님. 근데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혹시 저희 아들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문제는 이년한테 생겼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중졸이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 큰며느리가 중졸인 게 그렇게 못마땅했더냐? 아, 제가 아들한테 보낸 문자를 보신 모양이로군요. 그 문자라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 어머님도 자식 키워보신 입장에서 잘 아실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사람이랑 가깝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생밖에 안 된 자식한테 벌써부터 사람 무시하는 법부터 가르치려는 게야?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요, 아들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면서 곱게 잘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졸 큰엄마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던 것뿐이고요. 들을수록 기가 막힐 노릇이구만. 네 년이 아주 오늘부로 길거리에 나앉고 싶은 모양인 게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설마 저희 결혼할 때 해주셨던 신혼집이라도 되돌려 받아가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네 년이 이딴 식으로 행동하면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대체 왜 이러세요, 어머님? 왜 중학교밖에 못 나온 못난 형님만 자꾸 감싸시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명문대까지 나온 귀한 둘째 며느리인 저를 훨씬 더 아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맏며느리가 중학교까지 못 나왔으니까 못난 사람이다 이거지? 그럼 너는 대체 얼마나 못난 사람인 거니? 우리 맏며느리가 정말 못난 사람이라면 그런 못난 맏며느리 덕분에 집 걱정 없이 사는 이년은 대체 얼마나 더 못난 년이냔 말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형님 덕분에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다뇨. 저희 신혼집 어머님께서 해주신 거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빠짐없이 잘 듣거라. 너희 신혼집을 누가 해줬냐면 말이다. 몇 시간 뒤. 잠깐만요, 형님. 뭐야? 동서가 이 밤에는 어쩐 일로? 도매시장 출근하는 길이세요? 어머님한테 한 소리 제대로 들었나 봐. 이렇게 하얗게 질려서 곧장 달려온 거 보면. 네, 일단 무릎부터 꿇겠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동서? 그 질문은 제가 드리고 싶어요, 형님. 대체 왜 그러셨어요?
대체 왜 그동안 아무 말씀 안 해주셨던 거냐고요. 저희 신혼집 그거 사실은 형님 돈으로 마련한 거였다면서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 네,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결혼 준비할 때 남편 사정이 어려워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였었는데 그때 형님이 어머님께 집값을 슬쩍 건네주셨다고. 그 돈으로 어머님이 저희 신혼집을 해주셨던 거라고. 맞아. 근데 왜 지금껏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서방님 자존심 상하지 말라고. 저희 남편 자존심이요? 그래. 형수인 내가 직접 신혼집을 해주면 서방님 자존심이 상할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기죽어 지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일부러 어머님한테 돈으로 드렸던 거야. 서방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집을 해주시면 자존심도 안 상할 테고 부담도 없을 테니까. 그랬군요. 어쩐지 저희 남편도 형님이 집을 해주셨던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늦었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됐어. 다 지난 이야기고 나 스스로 비밀로 하기로 했던 일인데 뭐. 암튼 그 얘기 때문에 찾아온 거구나? 네. 어머님께서 집 빼앗기고 거리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 당장 형님한테 사과하라고 하셔서요. 어쩐지 어머님 분노가 어마어마하더라니. 근데 꼭 그래서 온 것만은 아니에요. 형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또 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찾아왔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요. 형님이 저희 신혼집 마련해 주신 돈이 어떤 돈이겠어요. 형님이 가족을 위해서 일을 몇 개씩 해가면서 뼈 빠지게 모으신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그런 귀한 재산을 저희를 위해 선뜻 내주셨으면서도 지금껏 아무 말씀 없으셨던 형님이 너무 존경스럽기도 했고 그런 형님을 중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시했던 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알면 됐어. 어차피 그럴 때 쓰려고 내가 일을 2개씩이나 병행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거잖아. 암튼 반성했다니까 집은 돌려받지 않을게. 저를 용서해 주시겠다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야. 대신 앞으로 같은 잘못 한 번만 더 해봐 아주. 당연하죠. 앞으로 형님을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 으이구, 하여간 맨날 말은 잘한다니까. 근데 내가 중졸이라는 얘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지난 추석 때 당숙어른이 오셨었잖아요. 그때 당숙어른께서 지나가는 얘기로 하셨던 말씀을 어쩌다 듣게 되었어요. 그랬구나. 암튼 지켜보겠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날부로 집 돌려받을 거야. 이건 손윗 사람으로서의 경고이자 마지막 충고니까 마음 깊이 새겨들어. 네, 형님.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꼭 개과천선하겠습니다. 그날부로 동서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를 아주 깍듯하게 예우하는 것도 모자라서 조카한테 큰엄마를 본받으라고 가르치더라고요. 큰엄마는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줄 아는 참으로 존경스러운 사람이라면서 말이죠.